12월 12일, 네, 바로 내일입니다.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두 번째 섹션. 네, 용칼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 밤 9시 벙커원유에서 봉도사 복당 축하 토크쇼가 있습니다. 김용민이하고 저기 봉도사 나오시고, 아닌 밤중에 주진우 쇼 마치고 우리 주진우 기자가 또 올 거예요. 합류할 겁니다. 그래서 3인간의 토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벙커원교회에서 같은 장소에서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회 15 지하 1층 벙커원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리고 12월 14일 토요일 나탄시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 그러니까 이제 수유동에 있습니다. 서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평화나무 후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일 다 오시면, 아이고 세상에, 알뜰 소세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알뜰 소세지. 아이고요. 알뜰 소세지. 어이구, 깜짝이야. 네, 알고 봤더니 소세지였네. 예. 소세지가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롯데엠이네. 롯데엠 말고 진주엠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알뜰 소세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익숙하네. 이 굵기가 아주 익숙해. 어유, 길이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뜰 소세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3일 연속 오시는 분에게는, 3일 연속 오시는 분에게는 알뜰 소세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뭐 길이나 이 굵기가 많이 익숙합니다. 네, 많이 익숙해요. 네. 자, 예. 자, 그래요. 무식하게 두껍기만 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두껍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침부터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작습니까? 우리 무디심님인가? 예. 무디슬님인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마시겠습니다. 우리 저 김준수 기자님이 또 이렇게 커피 한 잔 해주셨어요. 자, 이게 얇아요? 아니, 이게 얇으면 도대체,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네. 무식하게 두껍기만 하고 잘 부러지는 소세지. 아니, 이게 어떻게 부러집니까, 여러분? 이게 부러지는 거 봤어요? 에이, 별 말씀도 하시고 계셔. 네. 자, 이렇게 흐물흐물한 거. 이월이 흐물흐물해, 이게. 네. 자, 3일 연속 오시는 분에게 이렇게 알뜰 소세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광고 함께 할까요? 두 번째 광고가 바로 디아페 비누입니다.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이도 말이죠.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씁니다. 써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후회를 하세요. 왜냐? 진작에 쓸 걸 말이지. 이러면서 후회하세요. 자,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는요.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지금 게시판 보니까 이런 저질들이 세상에 또 있나 싶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이런 음란한 인간들, 이렇게 저질들이었어요? 참 안타깝네.
이제 30만이 곧 돌파될 예정인데, 30만이 곧 돌파될 예정인데, 이런 청취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의 품격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참 너무 수준들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네. 저지 청취자들. 네. 그래요. 뭐 같이 가달라고? 안 되지. 이게 30만이면은 거의 중견기업 30대 중견기업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등 좀 긁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다가 말이죠. 넘어갑시다. 너무 음란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민 TV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용민 TV가 말이죠. 전체 대한민국의 시사 정치 방송에서 한 23등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대마시안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 한 17개가 극우 보수 쪽이라고 합니다. 6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6개 정도가 뭐 구독자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취 숫자 이런 것들, 청취자 숫자, 조회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진보 시사 쪽에서는 전체 6등 정도 한다고 합니다. 1등은 유시민 이사장의 노무현 재단이고 2등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고 그 뒤로 하나 둘 셋 그다음이 이제 저희란 얘기죠. 네. 그 중간에 세 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6등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6등 정도 되는 이 유튜브 방송이 말이야. 이 손이란 저질들만 듣고 있으니 참 이거 어떡하나 모르겠습니다. 이동영이 누굽니까? 이동영 압력밥솥 할 때 그 이동영. 그래 이동영 씨가 잘 보이지 않는데 밑에서 어디 기어오르나? 네, 그렇습니다. 이동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이동영 좀 알려주고 여러분들 이동영에 대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존재를 알아야 내가 뭐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말이죠. 예? 예. 그래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말이죠. 지금 한겨레 TV를 곧 넘을 것 같아요. 한겨레 TV. 여러분 한겨레 TV에서 예전에 김용민이가 뉴욕 타임스도 했고요. 김어준의 파파이스도 또 거기 한겨레 TV에서 했습니다. 그 계정을 이제 곧 추월할 것 같아요. 네, 추월할 것 같아요. 예. 이동영 씨가 하는 방송에 강성범이라는 그 유명한 개그맨이 나옵니까? 강성범 씨 망했어요? 응? 망했어요? 왜 그 이동영 그 방송에 나가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네. 그래요. 이동영이가 김용민 언급하면 강퇴시킨다고. 그래. 하여튼 뭐 기어오르는데 기어오르는 자들의 그 보편적 속성이지요. 그러나 우리 이동영 씨가 과연 금세기 안에 김용민이를 추월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요. 이제 농담 그만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황현희는 망했다니 김용민 때문에 부활했지. 진짜.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겨레 트윗 보셨어요? 한겨레 트윗? 와 세상에. 결국 무리한 기소였나? 결국 무리한 기소였나? 우리 한겨레는 이제 알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알았어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알았어요. 예. 결국 무리한 기소였나? 우리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알았습니다. 정말 참 웃음만 납니다. 정말 이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기자실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바보가 됩니다. 거기엔 한 목소리만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열린 광장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데 그렇게 막 치열하게 토론하다가 결국 이거는 무리수다. 검찰이 공작하는 거다. 이렇게 뜻을 모으게 됐고 그게 이제 집단지성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그런데 말이죠. 언론사들 특히 한겨레 경향 결국 무리한 기소였나. 이산이 아닌가비요 이러고 있어요. 이산이 아닌가비요. 네. 정말 참 너무 허망합니다. 무슨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예. 엄마가 교수인데 뭐하러 표창장을 위조합니까? 그냥 받을 수 있는데. 풀꽃향기님. 그래요. 이게 바로 상식의 기초에서 추론을 하더라도 추론을 해야지. 아니 뭐 그렇게 게다가 또 컴맹이라면서 거의 컴맹인 양반이 그걸 포토샵을 동원해도 쉽지 않을 그런 일들을 했다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래요. 관련한 기사 좀 보겠습니다. 그나마 좀 볼만한 신문은 한겨레 정도인데 정경심 표창장 위조 무리한 기소.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이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누차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설명할까요?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9월 6일 조국 장관이 청문회 하던 날, 네, 그날 청문회 마치기 몇 시간 전에 한 2시간 전이었나요?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어봅니다. 아내가 기소되면 후보자 그만두겠냐? 야당 의원들이 계속 물어요. 장제원을 포함해서. 근데 세상에 그로부터 얼마 뒤에 부인이 전격 기소됩니다.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고 기소가 됐어요. 그때 검찰이 뭐라고 그랬느냐? 빼박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부르지 않아도 이건 혐의 입증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그렇게 해서 수사를 마쳤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죄인이다 해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수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뒤에도 수사가 계속됩니다. 뭐 사모펀드 수사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거 표창장 관련한 수사도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미 9월 6일에 낸 공소장 말고 추후에 추가 공소장을 냈는데 하나의 사실을 갖고 이 2개 공소장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께서는 그 변경을 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든지 아니면은 하나만 갖고 하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첫 번째 공소장이 엉망이란 걸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미루다가 이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제대로 빅엿을 먹었죠. 당신들 장난하냐? 이건 거예요. 한마디로 장난하냐? 사건 공범과 공범이 첫 번째 공소장에서는 불쌍의 인물. 근데 두 번째 공소장에는 딸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공범으로 지목됐어요. 그래요. 불쌍. 알고 봤더니 딸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범행 일시. 이거는 뭐 연도 자체가 다르고요. 장소. 앞에 거는 동양대에서 위조했다 그랬는데 뒤에 거는 서울시 자기 집에서. 자, 그리고 범행 방법. 네, 범행 방법. 오렸다 붙였다. 그 앞뒤가 달라요. 하여간 행사 목적. 그 앞에 거는 저 입시를 위해서. 두 번째 거는 서울대 제출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건이 2개였으면 딱 좋겠어. 근데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공소사실이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재판부를 희롱하는 거죠. 야, 우리가 뭐 너희들 시다발이냐?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검찰의 기소가 성급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거의 뭐 확인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9월 6일 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날 제출했는데 9월 7일 발급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2012년 9월 7일이에요. 이번은 2019년 9월 6일이었고,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친 것 같은데 그런 면도 있고, 또 조국 장관으로 하여금 청문회는 했지만은 임명받지는 말라 이런 그 압박도 있었겠죠. 이후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4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는데, 자, 그래요. 이게 결국 이거 보니까 공소시효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건데,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9월 7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여간 검찰로서는 이랬던 것 같아요. 엉망인 공소장을 내고 나중에 고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법원을 아주 시다바리로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송인권 판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자기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 사건 공소 사실의 기본은 피고인이 딸 조민 씨죠. 조민 씨에 대해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일시나 장소, 부수적인 사실만 구체화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인데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송인권 판사가 더 열불을 냅니다. 검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가. 자꾸 그러면 퇴정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한 차례 더 신청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검찰이 아주 재판부에게 압박을 가하네. 이래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어요? 에? 지금 당신들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게 뭐 검사의 개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재판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는 지멋대로 기소를 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막 큰 소리 치고, 야, 이게 완전히 검찰이 대통령이 됐어요. 예? 대한민국 권력 한 장의 표도 얻지 않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왕이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경심 교수 쪽 김칠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검찰 주장에 따른 검찰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 됐다. 검찰이 법률로서가 아니라 정무적 정치적 판단하에 서둘러 기소했던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됐다. 비정상적인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오늘 재판을 통해 보여줬는데, 그리고 사건 기록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기 피고가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또 미루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송인권 판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이 사람은 묶여있는 상태야. 묶여있는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죠. 대단히 제약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검찰이 나오면은 보석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개망신입니다. 이게 바로 개망신이에요. 무리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라면은 이를 승인하고 이끌고 온 주체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네. 자, 개망신. 제가 이거 비속어인 줄 알았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개망신이란 말이 있어요. 명예나 위신을 아주 크게 망침 또는 그런 큰 망신, 이게 바로 개망신입니다. 개망신은 어제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을 위해서 준비한 어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검찰이 부끄러움을 할까요? 에이,
그럼 검찰이 아니지. 송인권 판사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를 또 해보게 됩니다. 아니 청와대를 털었는데 사법부 털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예, 아주 막 나가는 검찰, 예,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겠는가? 우리 판사 송인권 판사가 말이죠. 네, 김현호님, 방어권이란 말이 어려워요. 네, 방어권이란 말이 어렵다. 정말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법원 또는 뭐 그 하급심이라 하더라도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죄를 추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무죄 추정 원칙이란 게 뭐 그냥 허울 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소환되기도 전 단계에서 언론이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무죄 추정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법리적으로는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방어권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란다 원칙에 의해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왜 구속을 하느냐? 그러니까 구속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데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무죄지만은 근데 이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뭐 자꾸 증거를 감추려고 해. 그리고 어디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묶어두고 수사하라 이런 의미에서 구속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어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방어권이란 게 있어요. 불편한 이야기 혹은 자기에게 불리하다라고 판단되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을 권리, 이런 권리는 부여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정경심 씨에게 사건 이력도 공유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요. 경향신문의 오창민 디지털 뉴스 편집장의 칼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검사가 감히 판사한테 큰 소리치고 또 검사가 감히 협의 없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했다. 이거 오만방자미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그 수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자기들이 짜맞춰 가지고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수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창석의 형인가? 오창만 들어가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미증유의 총력 수사로 검찰사를 새로 쓰고 있다. 미증유란 말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한번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증유. 과거에는 없었던 전대미문에 뭐 이런 뜻 아닌가 싶은데요. 예, 미증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 이런 뜻이네요. 제가 정확하게 짚었네요. 전대미문하고 같은 뜻이에요. 전대미문의 총력 수사로 검찰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부인과 동생을 구속하고 조국 전 장관까지 낙마시켰다. 지금은 유재수 감찰 무마와 하명 수사 카드로 청와대와 여당의 맹폭을 가하고 있다.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다. 검찰은 나라의 이익을 위한 수사라고 주장한다. 윤석열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다. 이 말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이럴 땐 또 충성한대요. 검찰은 과거 대선자금 수사나 국정농단 수사처럼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검찰 조직 수호를 위한 무력 시위이면서 국회 시즌을 겨냥한 정치 개입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그래 오창민 편집장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 유희곤이라고 경향신문에 아주 윤석열 팬클럽 회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기자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추진하며 검찰 쪽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추진하며 검찰의 비판적인 쪽에는 칼을 들이대고 공수처법 반대 등 검찰 편드는 쪽의 비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서야 비리와 불법이 양적 질적으로 여당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보수 야당에게 검찰이 이처럼 관대할 수가 없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의원, 촛불 시민을 짓밟기 위한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세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꽃피던 지난 4월 공수처법 등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의원 감금 사건은 겨울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자신만 옳다는 독선과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엄동설안에 검찰만 계절이 바뀐 줄 모르고 벌거숭이로 칼춤을 추는 것은 아닌지 윤석열 총장이야 이천여 검사들은 되돌아볼 때다. 실제로 그 많은 검사들이요. 지금 이런 시민들의 합리적인 비판과 또 질타에 대해서 뭘 모르는 새끼들이 떠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정말 대상포진까지 걸려가면서 밤새도록 수사하고 주말이 뭐야? 주 52시간이 뭐야?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너희들이 시비를 걸어? 야 너희들 팬클럽이지? 너 누구 빠들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정확한 이런 정치검사들의 속내예요. 응? 자기들끼리 이제 봐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범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더 큰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은 사건은 눈 감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합리화할 겁니다. 틀림없이. 자,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어요. 뭐 검찰이 미몽에서 헤어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뭐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검사 너희들도 언제든 그 계좌가 털릴 수 있다. 너희는 언제든 포토라인에 지금 포토라인 없어졌으니까 너희도 언제든 구치소 들어갈 수 있다. 검사 아닌 동료 검사 아닌 다른 수사 주체로부터 수사받을 수 있고 기소당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오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통령 권력을 이렇게 저렇게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국회나 행정부나 대통령이나 국회나 모두 다 언제든 견제받을 수 있고 언제든 그 직을 잃을 수 있고 언제든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경각심을 심어왔던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근데 검찰은 그런 일이 없어요. 검사가 기소되려면 동료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한단 말이죠. 경찰의 수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수사를 안 받아요. 그리고 동료 검사가 수사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잘못을 많이 줄여줍니다. 범죄를 많이 줄여줘요. 네. 아이 진짜 왜 꺼졌어 또. 그러니까 이런 검사에게 나의 계좌도 털릴 수 있다. 나의 집도 털릴 수 있다. 내 인신이 구속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검찰은 더 끝없이 타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별사탄님 고래고기 검사 유학 간 거 보면 답 나오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키 7165번 쓰시는 분, 마키 7165 이 계정 쓰시는 분, 조선 시대에도 없는 권력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들만을 위한 세상이에요. 지들이 그 왕이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느냐? 90년대 중반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정치인들도 털 수 있게, 전직 대통령들도 털 수 있게
이렇게 길이 트여지면서 또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정부는 뭐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이 힘을 쓰거나 뭐 수사를 좌지우지 기소를 좌지우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이 지멋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뭐 그냥 대통령 측근도 착착 잡아 쳐넣고 가족도 착착 수사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의 권능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이명박 때는 야 우리만 털지 마 나머지는 털어도 돼 이런 모종의 어떤 딜이 있었는지 하여간 검찰의 위상은 이명박 때도 유지가 됐었는데 박근혜에 이르러서는 이 검찰을 아주 지들이 쥐고 흔들려고 해. 우병우 앞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발했던 검사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검찰에 대한 수사 독립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존중을 해줬더니 이렇게 그냥 기어오릅니다. 거의 코 위까지 기어올랐어요. 검찰은 집단 최면에서 깨어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충고합니다.